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지속 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영상을 만들 틈이 생기지 않았어요. 작년에 딴 관광통역 안내사 일을 드디어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복궁 온라인 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한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해설을 하는 건 정말 덥고 지치지만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궁궐에서 일을 하다 보니 궁궐은 저에게 무척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궁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 떠올랐어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저에게 궁궐은 멋진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없어진 조선 왕조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조선 왕조는 600년 전에 건국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궁궐은 비교적 최근에 복원된 것들이죠. 한때는 사람들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을 전각들은 텅 빈 채로 남아있어서 저에게는 좀 쓸쓸한 느낌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구구절절 공감했어요. 이제는 유적에 불과한 조선의 고궁을 놓고 지금까지도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저자세를 취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기도 했다. 아무리 역사를 품은 공간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칭송하면서 존경을 표해야 하나 하는 미묘한 거부감 혹은 비뚤어진 마음.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느끼며 책을 단숨에 읽었고 저자가 서서히 궁의 매력에 빠져드는 과정에도 공감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구성도 재밌습니다. 서울에는 5대 주요 궁궐이 있는데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죠. 보통 조선 궁궐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하면 궁궐을 챕터로 설정하고 소개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건축 재료로 챕터를 나누었어요. 1장은 안내서, 2장은 돌, 3장은 나무, 마지막 4장은 물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궁궐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궁궐이 새롭게 보였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궁궐을 직접 거닐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돌부터 시작해볼까요? 궁궐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가장 빠르게 사로잡는 것은 바로 석상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K돌의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서 세밀한 가공은 하기 힘들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듯한 부드러운 인상의 석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을 조각하는 일은 실행 취소 버튼을 쓸 수 없기에 숙련된 석공들의 작품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저는 경복궁에 매주 방문해서 온라인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앞을 지키고 있는 해치상부터 시작해요. 날카로운 송곳니와는 상반되게 둥근 코를 가지고 있고 장난스럽게 씩 웃고 있는 모습이 순둥순둥해 보이죠. 중국과 일본에도 해치상이 있지만 K 해치가 가장 귀엽고 친근합니다. 경복궁의 두 번째 대문, 흑례문을 지나면 돌다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은 영재교이고 석수 4마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듯이 서북쪽 서수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메롱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곳에 물이 흘렀으니 물을 마시려는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문, 근정문을 지나 근정전에 들어서면 수많은 석상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근정전에는 석수 56마리가 있대요. 이곳에도 해치가 있고 12지신 동물상도 있습니다.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에 띄는 말이 저의 최애 석상인데요. 보브컷을 연상시키는 일자 앞머리도 너무 귀엽고
다소곳하게 다리를 접어서 앉아있는 자태도 제 취향 저격이에요. 다음으로는 나무입니다. 사실 궁궐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모든 전각들은 목조 건물인데다 곳곳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한때 우리나라 전통 건물이 목조라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어요. 건물을 높이 올릴 수도 없고 화재에 지나치게 취약해서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무척 적으니까요. 하지만 한옥 특유의 소박함과 자연에 녹아드는 매력은 석조 건축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궁궐에 자주 방문하면서 전각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떠올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옥이 딱 풀꽃 같지 않나요? 건물은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 요소로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담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규장각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데요. 정조가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기관이 바로 여기예요. 왕이 드나드는 문인 어수문 양옆에는 관목과 덩굴식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담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취병이라 불리는 이 담장은 궁궐에 생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궐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궁궐의 물건들은 더 이상 궁궐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죠. 복원 과정에서 궁궐의 물건들은 대부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열심히 눈에 담았다가 궁궐 전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박물관 속 물건들이 놓였을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요. 텅 빈 전각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유물 보존은 무척 소중하니까 박물관에 보관하는 데에는 저도 찬성이지만 비슷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궁궐 안을 채워놓으면 어떨까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에는 그래도 용상도 있고 여러 소품들이 있잖아요. 다른 전각에도 간단한 가구나 소품들이 있다면 궁의 원래 모습을 상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나 관리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궁궐 관람이 훨씬 재미있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은 저에게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궁궐을 소개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궁궐은 왠지 지루하고 엄숙할 것 같아서 방문이 망설여지신다면, 국사 과목을 공부할 때 지루함이 떠올라서 꺼려지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느 궁궐이든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